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이유는 근거인 집합건축물법이 1984년에 제정돼서 8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므로 건축물 대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지난 시간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 38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건축물 대장을 떼는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하는 절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거나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 층수, 면적,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보면 소재 지번을 가지고 또 도로명 주소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보면 도로명 주소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지번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으로 조회를 하려면 지자체, 광역지자체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시군구청 정하고, 동, 지번, 그리고 대지인지 산인지 구분하고 지번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런 건축물 대장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대장이 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집합건축물인 경우, 이 사례에는 6층짜리 구분상가인데,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6층짜리 구분상가인데 등기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등기부도 떼보고, 그 등기부에 있는 소재 지번이라든지 그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겠죠. 그랬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이유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근거인 집합건축물법이 1984년에 제정돼서 8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왜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눠지는데 전유부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표제부가 있다면 전유부만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표제부, 전유부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현행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1992년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서류를 좀 찾아서 그걸 근거로 하고 또 건축물 현황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는 법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발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현황도면은 지금은 이제 필수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발급을 신청하려면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는데,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요. 평면도는 소유자 등 한정된 사람만, 제한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까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배치도에 소재 지번을 넣어서 도면이 있는지, 있다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지만 없다면 이제 인근에 있는, 여기는 6층짜리 구분 상가니까 옆집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표제부가 있고 나한테 전유부가 없다면, 표제부라고 하는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이제 각각 아파트 한 동에 등기부가 세대별로 따로따로 있듯이, 건축물 대장도 따로따로 있듯이 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제부는 전체가 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전유부는 내 앞 것에 대해서만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배치도와
건축물대장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데 이제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이렇게 나눠진다. 집합건축물대장 그래서 전유부, 그래서 207-나호라고 있는 호칭이 있고 전유 부분에 용도,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건축물대장을 지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고 대장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건축법 38조에 있다는 겁니다. 38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등을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의 의무이죠. 이 건축물대장의 자세한 설명은 앞선 시간에 제가 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또는 받고 또 사용승인서 없이 지어진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봐야죠. 그러면 법 38조 1항 4호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칭 집합건축법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56조와 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지자체 장이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앞서 이제 법에서 보셨죠? 그래서 집합건물은 56조와 57조에 따라서 만들고 또 변경하고 하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법도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년 이전에 건축물 관리대장, 그러니까 주택은 가옥대장, 주택 외의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이었거든요. 또는 뭐 그와 유사한 공부가 있었는데 그런 공부들이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이기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1984년에 제정된 집합건축물법에 의해서 집합건축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대장이 어떤 것인가를, 이후에는 이 대장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합건축물법을 이제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또는 뭐 구분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에 등기부는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는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건에 맞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봐야 한다. 자, 집합건물법을 보면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즉 아파트처럼 한 동 안에 여러 세대가 그 각각의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소유권을 따로 인정받고 있는,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분 소유 건물을 얘기하는데, 상가도 나중에, 처음에는 아파트만 있었는데 상가도 나중에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이 이익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은 이렇게 소유권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정해야 한다. 즉 구분 후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2조 2항 7호 판매시설 및 같은 항 8호의 운수시설일 것. 다음에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상가는 칸막이를 할 필요가 없으면 바닥에라도 경계 표시를 확실히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상가 건물은 이제 칸막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아까 보다시피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때 집합건물법 56조에 따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56조를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1항의 신청서에는 54조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 가로, 구분 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측량한 경계 표시인 평면도를 첨부해야 대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경계를 측량해서 경계 표시가 나타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평면도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신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7조는 이제 변경 등록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을 위주로 써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집합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를 보면 2호 집합 건축물이라 함은 집합 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집합 건축물법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은 전환이라 하면 일반 건축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변경되는 걸 말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의 종류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한 층에 한 동이지만 그 안에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건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집합 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은 어디고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다. 집합 건축물에는,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한 동 전체에 관한, 그리고 구분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작성하는 서식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서식, 아까 보셨죠? 자, 집합 건축물 대장은 여기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호명칭이라든지 전유 부분, 건축물의 용도, 또 그 구분 소유된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식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이 다른데, 집합 건축물도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의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6층짜리 건물에는 표제부는 있는데 전유부가 없다면, 표제부와 이웃의 전유부가 있다면 전유부 그 대장을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사한테 내 건축물에도 전유부를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법과 대장 규칙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1992년 이후에는 후에 허가받고 준공된 것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92년부터 2002년 사이 10년 동안 이기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기준에, 당시 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기를 못했던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는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집합 건축물이, 구분 소유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 규칙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장 규칙은 대장 규칙 별표에 보면 건축물 대장 작성 방법 그래가지고 일반 건축물 작성 방법이 있고, 일반 건축물 39가지를 쭉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서 또 적게 되는 내용, 일반 건축물에 없는 내용을 또 여기에 적어야 되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합 건축물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상가와 공동주택은 조금 다르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검토한 후에 없으면 전유부가 없으면 떼서 건축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배치도 평면도 주차장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사와 상의를 해서 대장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절차나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멤버십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 DDR 부동산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